안녕하세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제가 도서관에 가서 빌린 이유는 꽃집을 운영하면서 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두 가지를 병행을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이잖아요. 꽃은 아무래도 등락이 굉장히 심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필수로 병행을 해야 하는데, 그때 이 블로그 포스팅 작성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만한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마케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접목해서 읽기 좋은 책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 제가 2주에 다 끝냈고, 그리고 2주 동안 또 정리를 좀 했어요. 요약본을. 그래서 이걸로 조금 플로리스트나 또는 꽃집 창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바로 마케터의 글쓰기입니다. 먼저 이제 꽃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또 프리랜서 강사님들, 이제는 빠질 수가 없는 게 마케팅 전략이에요.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죠. 꽃집도 이제 오프라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사업도 병행을 하고, 또 프리랜서 강사님들은 자신의 작품을 소개는 해야 하는데, 나만 보고 있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예쁜 꽃들, 그 작품들 소개를 해야 이게 퍼지고 그 예쁨을 보고 또 유입이 될 텐데, 그때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이제 마케팅 전략. 근데 그거를 잘 정돈해서 아주 쉽게 풀어준 책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점이 뭐냐면, 영상의 시대 글쓰기가 부활한다. 이제 정말 빠르게 돌아가는 영상 때문에 글쓰기가 뭐 중요할까 싶은데 중요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아 같은 그 포스팅이 계속 존재하고 소득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문해력이 좀 잘 돼야 영상 제작도 연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과 글쓰기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그 점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 이 책은 먼저 사례들을 들려주면서 첫 페이지가 부담스럽지 않게 책을 구성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례로는 토스 마켓걸리 19cm가 있는데, 첫 번째, 토스는 UX 웨어링이라는 전담 팀을 구성해서 토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 저도 토스를 이제 이용하고 있고, 내가 왜 토스를 이렇게 금융 어플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책을 통해 느끼게 됐어요. 먼저 금융 언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용어들이. 근데 토스는 무언가 쉽다는 느낌들이 이래서 이게 마케팅의 전략의 한 결이었구나를 알게 됐는데, 먼저 토스는 어려운 금융 용어를 탈피해서 굉장히 쉽게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풀었어요. 돈을 모으기, 꺼내기 이런 식으로 쉽게 한국말로 풀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클릭률을 유도하게끔 만들었던 아주 세밀한 마케팅 전략이었고요. 예를 들면 오늘은 카드값이 결제되는 날입니다. 카드값을 지금 선결제 할까요? 이 말 대신에 더 쉽게 풀어요. 이 말을 오늘은 카드값 나가는 날이에요. 이 정도면 카드값 나가야 되는구나. 나 잔액 있나? 체크하게 되겠죠. 길게 풀 것도 없고 결제라는 말도 어렵지 않은데 이보다 더 쉽게 풀었던 거죠. 카드값 나가는 날이에요. 우리가 말로 하는 그런 용어들을 아예 그냥 어플에 넣었어요. 유를 유입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감성 마케팅도 넣지 않았는데요. 심리를 읽게끔 아주 세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토스 대출금을 갚았다. 그럼 모모 고객님 갚느라 고생하셨어요. 신용점수가 달라졌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대출금 갚았어. 1회차 납입 완료. 이런 딱딱한 용어들로 끝났을 텐데 얼마나 그 대출금을 갚느라 한 달 동안 또 노력을 하셨을까. 이런 점들을 읽은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켓걸리인데요. 마켓걸리는 예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적자가 된 적도 있었어요.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적자의 이유가 바로 인력 때문이래요. 그 인력이 어떤 인력이냐면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는 글쓰기 전담팀이 따로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 공을 엄청 들이고 돈을 아끼지 않는 거죠. 마켓걸리 같은 경우 처음에 이용했을 때 뭔가 달랐다라는 점이 상세 페이지였습니다.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그 제품에 대한 그냥 팩트적인 부분을 딱딱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비자가 그 텍스처를 읽고 이 제품을 상상하게끔 만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줘요. 근데 역시나 이 점을 달리했더라고요. 김밥의 두께, 식감 등에 따라 김밥 맛이 달라집니다.
두 번 구운 김밥용 유기김을 완성했어요. 두툼한 두께의 김을 고온에서 두 번 구워 한층 바삭바삭하고 특유의 은은한 향과 김밥의 은은한 향으로 김밥 맛을 더욱 좋아지게 했답니다. 같은. 그리고 또 김 위에 고슬고슬한 밥과 여러 재료들을 넣고 톨톨 말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상상이 가게끔 글을 풀었어요. 이런 점들이 이제 상세 페이지를 읽고 또 소비자의 마음을 녹이게 된 거죠. 먹는 것을 간접적으로 근데 직접적인 느낌처럼 바로 이런 점들이 이제 상세 페이지에 공을 들여서 소비자를 유입하게 된 마케팅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9cm라는 사이트인데요. 저는 여기는 이제 이 책을 통해 처음 알아서 관심을 갖고 들어가 봤는데 카피라이팅을 잘했더라고요. 짧고 굵게 아주 담백하게 했다는 점이 독창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미사여구,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고 기교 없이 간결하게 독자의 그 입장과 관점에서 카피라이팅을 했다라는 것이죠. 29cm의 카피라이팅 전략에서 제가 와닿던 문구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쓰는 모든 글에는 상대방이 있다. 맞죠? 상대방이 있죠. 우리가 읽으려고 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읽게 하기 위한 전략이잖아요. 이 세 사례들을 보고 저도 뭔가 소스를 얻어야 되잖아요. 글을 읽다 보면 소스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영업자 꽃집과 플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적인 요소가 있지만 글도 중요하죠.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숏이나 인스타 릴스 같은 경우에도 영상이 물론 주된 역할을 하지만 썸네일과 같은 글자를 넣어야 되는데 그때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서 짧고 간결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떠오르게 하고 좀 구성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어떻게 접목을 했냐면 이제 화해장식 기능사반 실기반을 제가 다루잖아요. 그러면 적지 않게 이제 재수생들도 옵니다. 그럼 그들은 짧고 굵게 빠르게 다시 한번 되짚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뭐 특강반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재수생을 위한 반으로 다시 구성을 하는 거죠. 타이틀도 재수생으로 연결시켜서 제목을 꾸미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연관시켜서 상상하고 구상하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책을 좀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숏이나 릴스 같은 영상 그리고 또 블로그 글도 마찬가지예요. 길게 늘어뜨릴 때는 길게 늘어뜨리지만 간결하게 써야 되는 때는 간결하게 강조점을 둬야 될 때는 강조해야 되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쓴다, 짧게 쓴다, 말하듯이 쓴다, 정확한 단어를 쓴다. 이 네 가지는 꼭 잊지 않고 가져가면은 모든 홍보 마케팅에 있어서 기본 필두가 되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빠질 수 없는 블로그 글쓰기 챕터인데요. 책을 다 읽기가 너무 어려우면 이 부분 챕터만 읽어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글쓰기의 단계를 간략하게 도입과 해결 제시, 행동 요구 이렇게 있는데 도입 부분에는 영상으로 치면은 썸네일을 다루는 것처럼 도입엔 제목을 다루는 건데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타겟층을 겨냥해서 쓰라고 하네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모두의 글은 사실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글이다. 두리뭉실한 100명보다 뾰족한 메시지 30명에게 전달하는 것이 낫다. 블로그 글쓰기의 도입 부분은 다 광범위한 타겟층보다는 명확한 타겟층을 놓고 구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0대 박과장이 땀냄새 탈출로 자신있게 만원버스 타는 비결 이라는 거죠. 그럼 30대라는 박과장한테 타격이 됐고 박과장 하면 이제 남자 근데 땀냄새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수가 이용하는 만원버스를 탈 수 있는 비결 명확하죠. 타겟. 저는 이거 도입 부분에 이 제목을 이렇게 설정해야 한다는 걸 보고 제가 출간한 전자책 8년 경단녀가 평생 직장 갖는 꽃집 창업 노하우 집약서 이 제목을 참 잘 정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제목 짓기들을 알아보고 좀 구상해서 책을 발행을 했을 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담은 거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잘 다뤘고 책을 잘 발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뿌듯했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결 제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리얼한 팩트를 다루는 거죠. 예를 들면 꽃집 사장님이나 이제는 플로리스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타사와 차별성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넣어야 돼요. 이게 정말 저의 경쟁력인 거죠. 내가 제일 잘하고 나만 가지고 있는 점을 해결 제시에 그대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아까 말한 화해장식 기능사 재수세 방안을 위한 수업이 진행될 때 나는 이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수강생들에게 어떻게 수업을 진행한다. 우리는 이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다뤄야 되는 고민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 요구. 이 부분이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 들어가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그동안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책에서 말하는 소비자의 심리는 판매자가 구매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구매 의향이 있더라도 미루게 되는 게 소비자의 심리라고 합니다. 강력한 구매의 의지와 확신이 있더라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심리를 다뤄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마지막에는 압박과 공포의 심리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문 폭주, 그리고 마감 임박 같은 그런 심리를 다룬다는 거죠. 저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접목을 해야 할까 고민을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바로 플로리스트 꽃꽂이 수업 같은 경우에 이 커리큘럼으로는 이번만 진행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는 이번 수업을 마지막으로 다음번엔 이 커리큘럼을 다루지는 못한다. 이런 식의 전략적인 구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그래서 이 전략을 참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다수의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한 심리를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취미도 있지만 치유나 힐링 같은 경우도 적잖이 있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너무도 치여서 꽃으로 좀 힐링하고 싶어서 방문하셨던 한 수강생이 떠오르는데요. 그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실행적인 제시도 해드렸고 앞으로의 방향 같은 거 다행히 제가 얘기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 그리고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는 정규반 수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이제 마음을 보듬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규반 수업을 유도하지 않았어요. 원데이로 그냥 수업을 마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규반을 원했던 그 고객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이어서 정규반까지 끌고 갈 수 있진 않았을까. 근데 저한테는 제 마음 나름에는 너무 구매를 이렇게 여기에서까지 유도하고 싶진 않다는 그 나름의 무슨 가치관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기부하거나 하는 기부 사업이 아닌 저도 이익을 증대하는 자영업을 하는 매출을 극대화해야 하는 사업이었는데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공적인 부분에서 조금 제가 좀 전략적이지 못했고 이것이 무슨 잘못된 방향인 것 마냥 착각을 하진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 해결 제시를 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간과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영업자, 꽃집, 플로리스트 어떻게 자영업을 운영해 나가야 할까?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 좋은 책이 없을까 고민하신 분들께 이게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터의 글쓰기 강력 추천합니다.